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주 가까이 이어지며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체육단체들은 사무실 진입조차 못한 채 업무가 마비됐고 경찰은 불법 행위를 벌인 일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요. 시위 현장을 취재해온 사회부 표정우 기자와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어제 상황부터 짚어보자면은 어제 오전에 체육단체 그리고 경찰이 개표소 진입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 들어가진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경찰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잠실 개표소로 쓰인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체육단체들은 국제대회 준비와 회계 업무 등 최소한의 업무를 위해 사무실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투표지가 그리고 투표함이 훼손될 수 있다며 진입을 막아서면서 곧바로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대화경찰을 배치해 설득에 나섰고 오전 10시쯤부터는 세 차례에 걸쳐 진입을 막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위대가 물러서지 않으면서 결국 2시간여 만에 오전 진입은 무산됐습니다. 네. 자, 오후에는 분위기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 저희 시간대에 이제 생중계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재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서 농성에 참여한 뒤에 체육단체와 시위대 사이의 중재에 나섰습니다. 오후 2시쯤에는 체육단체 관계자들과 시위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경기장 안에 들어가는 중재안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이 함께 들어가 현장을 생중계하고 나온 뒤에는 시위대가 물품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대다수가 따르자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시위대가 자발적으로 길을 트면서 실제 진입이 이루어지는 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출입문 앞에서 여성 시위 참가자 한 명이 끝까지 2시간 가까운 설득에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결국 오후 4시쯤 진입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네. 결국은 한 사람 때문에 마지막까지 진입이 이제 무산이 된 건데, 근데 이 여성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버티면서 주장한 건 뭔가요? 네, 저도 그 근처에 있으면서 계속 이 현장을 계속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들과 합의한 사안인 만큼 본인이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다수결을 따라달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체육회 측은 직원들의 생존과 일터가 걸린 문제라면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계속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현장에서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 관련 자료만이라도 가져오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두 팔로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현장의 시위 참가자들과는 합의했더라도 그동안 개표소를 지켜온 다른 시민들의 뜻은 또 다를 수 있다며 진입 시 증거가 훼손될 수 있어 보존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둘이서만 함께 들어가서 확인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여성은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다며 끝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경찰이 이 여성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사무실 진입을 막은 여성을 포함해서 일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체육회 진입을 저지하면서 불법 행위를 한 참가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있고 업무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현장 피해 상황과 증거 자료 분석을 토대로 불법 행위와 수사 대상자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업무 방해 행위는 사법 처리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설득했지만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체증 자료를 토대로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예. 이 밖에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다른 불법 행위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언론사 취재진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사건, 그리고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의 소지품을 강제로 수색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소년 선수 소지품 수색 사건과 관련해서는 적극 가담자 3명 가운데 1명에게 이미 출석을 요구했고 나머지 가담자들의 신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러 명이 위력을 보인 만큼 단순 강요가 아닌 특수 강요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취재진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감금 혐의를 적용해 적극 가담자 3명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명에 대해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인정되면 폐가 망신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 체육단체들이 경기장 안에 있는 사무실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체육단체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이제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핸드볼 경기장에는
펜싱과 핸드볼, 산악, 당구, 핀수영 등 여러 종목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국가대표 지원과 국제대회 준비, 회계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직원 급여 지급은 물론 세금과 공과금 납부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공권력 투입과 업무 정상화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어제 경기장 안에 있는 장비를 결국 꺼내지 못해서 장비를 빌려서 아시아 선수권 대회 출전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체육회는 출입 봉쇄로 인한 피해가 계속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단체인데 그런데 이 체육단체들의 불만이 시위대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향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체육단체 측은 그동안 사무실 진입을 시도할 때 경찰이 충분히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체육단체가 들어갈 때 경찰이 길을 열어주거나 가드를 서주는 식으로 도움을 주기로 했는데 현장에서는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한 관계자는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해서 직원들을 모았는데 그렇지 못해 직원들만 위험에 놓일 뻔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선 마음 놓고 진입을 시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하루빨리 좀 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어제 일도 그렇고요. 또 합의가 이렇게 자꾸 어그러지는 데에는 이번 그 시위가 뚜렷한 주최자가 없다. 이 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명확한 주최자나 대표자가 없다는 점인데요. 경찰과 체육단체가 일부 참가자들과 협의를 해도 다른 참가자들은 들은 바 없다거나 누가 대표냐며 반발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쪽 출입문에서는 합의가 이뤄지는 듯해도 진입시도 소식을 들은 다른 참가자들이 몰려오면 분위기가 다시 뒤집히는 식인 건데요. 어제도 마지막까지 여성 참가자가 문을 막을 때 시위대 안에서는 끌어내라는 고성도 있었고 응원하는 함성이 동시에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구심점이 없는 구조가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배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배경도 되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시위대의 그 성격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위대가 개표소를 봉쇄한 지가 13일째인데요. 현장에 모이는 인원의 규모와 성격이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평일 낮에는 참가자가 크게 줄고 60대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반면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에는 20, 30대가 다시 늘면서 규모가 커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호도 초기에는 재선거 요구가 중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같은 구호가 더 전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태극기뿐 아니라 성조기를 든 참가자도 늘었고 정치색을 빼자는 쪽과 부정선거 주장을 더 강하게 내세우는 쪽이 현장에서 섞여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하나의 집단으로 단정하기보단 선거관리 부실에 분노한 시민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는 세력까지 시간이 지나며 뒤섞인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와 있는 시위 현장인데 이게 지금 오늘로 13일째, 거의 한 2주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이 사실상 생활 공간처럼 좀 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현장이 점점 임시 생활 공간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초기에는 출입문 앞에서의 농성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푸드트럭과 커피차, 의료 봉사 부스까지 등장을 했고요. 참가자들은 출입구별로 자리를 지키는 것은 물론 돗자리를 깔거나 햇빛을 피하기 위해 우산과 은박지를 장기간 둘러쓰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일부 출입구에는 최소 상주 인원 같은 문구가 붙어 있기도 하고 출입구별 인원과 식품 지원 상황을 공유하는 사이트까지 서로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하루짜리 항의 집회가 아니라 투표함이 남아있는 동안 현장을 지키겠다는 장기전 형태로 바뀐 건데요. 이 때문에 경찰도 단순 해산을 넘어 장기 농성 관리와 돌발 충돌 방지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빨리 이 상황이 정리가 돼야 될 텐데 과연 이 시위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당연히 쉽게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개표소 안에 투표함과 투표지가 남아있는 이상 시위가 쉽게 끝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가자들의 핵심 명분이 투표함과 선거 관련 물품의 훼손이나 반출을 막겠다는 거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선관위는 송파구 투표함 380여 개가 경기장 안에 남아있고 이송을 위해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지와 투표함, 개표록 등은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요. 선관위로서도 개표가 끝난 만큼 충돌을 감수하며 급히 반출하기보단 법적 절차와 경찰 협조, 현장 안전을 함께 따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시위 종료 시점은 투표함을 안전하게 옮길 조건이 갖춰지느냐, 그리고 경찰이 업무방해 수사와 통행로 확보를 어느 수준까지 밀어붙이느냐에 달려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위 현장을 취재해온 사회부 표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